오늘 아무래도 이 세미나의 가장 메인은 피스톨레 박스이기 때문에 이 피스톨레 박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게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쇼콜라티로서 물론 이제 봉봉 쇼콜라 작업도 엄청 많이 하긴 하지만 봉봉 쇼콜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스톨레 분사가 필수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사를 할 때마다 솔직히 환경적인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시는 셰프님들이나 아니면 디저트 앙트르메 쪽을 많이 다루시는 셰프님들은 주방을 세팅할 때 아예 처음부터 환기구를 다 아예 이런 거 분사를 할 분사실을 따로 만들어서 그 위에 환기구를 따로 설치하세요. 근데 그것도 문제는 많죠. 왜냐면은 이게 카카오 버터가 저희가 지금 오늘 사용할 이 분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사액이 세밀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막 이게 두껍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흡입을 못 해주면 정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외기, 에어컨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초콜릿은 어쨌든 굉장히 서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에어컨은 무조건 필수고요. 뭐 겨울철에는 물론 실내 온도가 이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에어컨 쪽에 완전히 이제 색소가 빨려 들어가서 청소를 정말 엄청 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완전 막혀버려요. 그리고 막 이제 여름에 더워지면 아침에 오면은 막 색소가 천장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스톨레 박스에 대한 필요성을 대표님한테 계속 말씀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 있고 없고가 작업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있으면은 좀 더 이런 다양한 색감의 봉봉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보다 이거는 그냥 갖다가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떤 환기구 설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외국에서 이제 뭐 스위스에 있는 학교나 여러 군데를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외국에도. 근데 금액이 엄청 비싸요. 몇 천만 원대예요. 그리고 이제 환기구 시스템을 쓴다 하더라도 보통은 뒤에 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환기를 다 그렇게 빼내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필터만 사용해서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쇼콜라티에들한테는 좀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다. 저는 솔직히 초콜릿이 일반적으로 많이 못 퍼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다루기가 까다롭잖아요. 그쵸? 첫 번째는 온도예요. 이 실내 온도를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콜릿을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도보다 올라도 안 되고 20도보다 내려가도 안 되고 그 정도 온도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몰드를, 초콜릿 봉봉 몰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몰드 온도도 내려가요. 실내 온도가 높으면 이 몰드 온도도 올라가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사용하는 카카오 버터 색소를 갖다가 여기다가 분사를 했을 때 이 틀과 이 색소가 여기 안에서 한 4, 5도씨 정도에 딱 들어가주면 제일 예쁘게 싹 굳어요. 근데 그 온도대가 안 맞고 그거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너무 높으면 버터 온도가 다 흘러내리고, 그거보다 너무 낮으면 결정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색소가 몰드에서 다 떠버리거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벨벳처럼 떠요. 딱 벨벳처럼. 그런 현상을 겪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해보셨으면. 벨벳처럼 그게 딱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색소는 100% 벗겨집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거 왜 이러지? 색소가 문제 있나? 뭐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초콜릿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도 싸움이에요. 내가 적정한 온도대에서 이걸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내가 뭐 똥손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무엇보다 온도에 가장 민감한 게 초콜릿이고 카카오 버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초콜릿 작업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면 현장에서 솔직히 뭐 빵도, 예전에 이제 저희 나라 베이커리들 현장 자체는 빵도 굽고 과자도 굽고 뭐 다 하잖아요. 모두 몽땅 다 하는데, 초콜릿을 언제 하느냐? 밤에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부장님들이 밤새
가장 시원한 시간에 그렇게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하니까. 왜냐면 아침에 오븐 돌기 시작하면 그 열기에 이건 절대 작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퇴근시키고 혼자 외롭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처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카오 버터로 색소를 좀 만들어야지 우선은 분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소 퍼센티지는 10%예요. 카카오 버터 대비 10%. 이제 외국인 셰프들 중에서는 이제 5%까지 사용하시는 셰프들도 있어요. 근데 5%까지 사용하시면 굉장히 맑은 광택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 쓰시게 되면은 실내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엄청 완벽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색소는 조금 사용하기에 난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냐 하면 15%까지 허용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카카오 버터가 100g에 이제 요거 가루 색소가 15g까지 사용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g까지 색소를 쓰게 되면 훨씬 착색이 빨리 되고 색깔이 더 많이 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중간 딱 지점의 1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온도. 이 색소를 사용하시는 온도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온도대에서 써야 가장 안정적인가. 솔직히 색소를 만들 때는요. 카카오 버터의 온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카카오 버터는 그냥 멜팅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가 보통은 50도씨 정도는 넘어가야 멜팅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멜팅한 상태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녹은 카카오 버터와 이제 색소를 갖다가 섞어서 처음에 초콜릿 색소를 만들 때는 그 온도는 전혀 상관없으세요. 문제는 내가 이제 분사를 해서 사용할 때의 온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50도씨에서 얘네를 섞어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이 색소를 템퍼링을 하는 거예요. 템퍼링을 하면 좋아요. 이 색소를 27도까지 온도를 다운시켰다가 한 30도씨 내외에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이거 언제 또 다운시키고 언제 또 올리고 막 이게 너무 번거로우시다 이러면 기준은 있어요. 30도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온도를 떨어뜨려서 30도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벗겨지지 않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런 광택이 나는 저 단계가 딱 그 온도대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이 색소를 사용할 때는 몰드에 닿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색소를 30도에 맞췄는데 이 몰드가 13도야. 그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몰드 온도도 올려야 돼요. 20도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약간 따뜻한 상태에서 색소도 분사가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먹어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이 있다. 그래서 막 아침에 여기 이렇게 실내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색소 온도는 다 맞췄는데 얘 온도도 너무 낮고 그러면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일 수 있지만 주의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맞춰주시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실내외 온도가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거 아시죠? 다이소에서 파는 온습도계. 이 셰프들, 쇼콜라티에들한테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7.8도거든요. 여기 지금 작업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온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실내 온도 확인하고, 몰드 온도 확인하고, 색소 온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조금 세밀한 걸 분사를 할 때는 저는 조금 이렇게 작은 건을 쓰는 편이에요. 이 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신다 이러면 에어샵이라고 그 샵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컴프레셔도 구매하실 수 있고 요 건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노즐이 어느 정도를 구매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즐이 뭐냐면 이게 분사돼서 나올 때 이 구멍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멍의 사이즈가 0.3에서 0.5 사이를 쓰시면 돼요. 보통은 0.3, 0.5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근데 좀 편하게 쓰시려면 0.5를 쓰시는 게 좋아요. 0.3은 조금 자주 막혀요. 그만큼 노즐이 작으니까 분사가 돼서 나올 때 아무래도 잘 막히겠죠. 그래서 0.5 정도를 쓰시면 제일 좋고 0.5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가격대가 약간 더 올라가요. 컴프레셔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이 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컴프레셔도 저희가 이제 큰 대형 건을 쓰게 되면 컴프레셔 자체도 압력이 굉장히 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사용할 컴프레셔는 이렇게 컴팩트해요. 작죠. 근데 이 정도 압력만 돼도 분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세밀하게 분사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도와줘요. 왜냐면은 압이 너무 세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압이 센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한 18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이거 봉봉 쇼콜라를 막 배울 때는 정말 그 막 쫙쫙 이렇게 나가는 건밖에 없어가지고 이 몰드에다가 정말 그거를 막 확확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이 봉봉 자체를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만드시는 셰프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약간 이렇게 작은 건을 좀 다양하게 쓰시는 게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쓰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스텐이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차갑잖아요. 그럼 얘도 온도가 떨어져서 이 안에서 카카오 버터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거 공업용 드라이기 멋있게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많이 쓰긴 해요. 왜냐면 이게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그게 보통 그냥 헤어드라이기를 쓰셔도 되긴 한데 헤어드라이기가 온도 조절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약간 좋은 공업용 드라이기를 사면 온도가 다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약간 공업용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싼 걸 사면 저게 없답니다. 비싼 걸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죠. 요거 적외선 온도계. 제일 많이 쓰죠. 온도를 제일 많이 잘 볼 수 있는. 저는 솔직히 적외선 온도계 비싼 거 안 써요. 왜냐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비싸든 싸든 고장은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싸게 쓰고 교체하는 게 나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효율은 비슷한데 옛날에는 정말 비싼 걸 많이 썼었어요. 일본에서 막 수입 들어오는 거 막 하나에 막 10몇만 원짜리 쓰고 이랬는데 필요 없더라고요. AS도 안 되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 없이 이거 그냥 쿠팡에 들어가시면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카카오 버터 이제 색소를 만들 때 그냥 섞어서 만드시는 건 안 되고요. 블렌딩을 하셔야 돼요. 요 가루 색소가 한 통에 40g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10g을 쓰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100g만 만들어도 색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색력이 좋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콜릿 작업을 할 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븐을 한 55도, 50도 이 정도 맞춰놔요. 낮게 맞춰놓고 저 안에다가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색소까지 다 넣어놔요. 그러면 온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싶은 타이밍에 꺼내가지고 온도를 이제 낮춰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템퍼링까지는 잡아서 안 쓰고 그냥 30도 정도만 온도를 낮춰서 저는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꺼내서 온도가 약간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갖다 일부러 막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물론 일부러 떨어뜨려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좀 정말 급하게 바로 쓰고 싶으실 때는 바로 떨어뜨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색소 섞을 때는요 블렌드로 섞어야 돼요. 그냥 이제 주걱으로 저어서 섞으면 색소가 전혀 이렇게 카카오 버터에 제대로 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더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뭐 얼마나 블렌드를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잘 섞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블렌딩을 해가지고 뭐 텍스처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색소가 이제 이거 다 만든 거예요. 끝이에요. 색소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내에다 내비두면 굳거든요. 그럼 굳으면 어떻게 하나요? 녹여서 쓰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다시 녹여서 쓰시면 되고 전자레인지에 다시 녹여서 쓰실 때 전자레인지 온도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항상 초콜릿이 됐든 색소가 됐든 전자레인지에 녹이실 때는 30초 단위로 반드시 끊어주세요. 양이 많으면 뭐 1분 단위로 끊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30초 단위로 끊어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럼 색소가 타버려요. 초콜릿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주 고운 체에다 한번 걸러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색소 덩어리가 아예 없게 쓰실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이제 저만의 약간 팁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이런 용기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좀 대용량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은 용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쓰냐면은 이게 색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용기를 씻어서 쓸 수 없어요.
이미 색소가 너무 착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씻을 시간에 버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싸고 바로바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저는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색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색소가 가루 같은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카카오 버터가 좀 되게 맑게 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다 섞여 있다고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기 전엔 저어서 쓰셔야 돼요. 저어서 사용을 하는데, 저을 때도 솔직히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일회용 스푼이나 아니면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저어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 색소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옷에 묻거나 그러면 좀 많이 옷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콜릿들이 약간 검은색 슈프복을 선호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색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분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봉봉 몰드 분사하는 것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제 컴프레셔 같은 거를 쓰실 때는 이 컴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압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압력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가면 압력이 더 세지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압력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압력을 약하게 쏴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뭐 본인만의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어서 어떠한 네이밍을 갖다가 새기고 싶다 이러면은 압력이 센 상태에서 새기면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압력을 낮추셔서 분사를 하면 그게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그냥 분사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압력이 한 3, 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보통은 많이 써요. 근데 좀 빨리 뿌리고 싶다 하시면 더 올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봉봉 분사하시거나 하실 때는. 제가 이제 궁금해하실 법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 환기 버튼까지 다 켜져 있는 상태고요. 환기하는 압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시면은 이렇게 환기가 나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러면 이제 이게 공기가 뒤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꺼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좌석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제 여기다가 분사해버리면 이거를 아예 다 뜯어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필터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색소가 벌써 분사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끄럽게 위에서 굳는 거 보이세요? 이러면 지금 온도가 굉장히 적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벨벳처럼 확 뜬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몰드 온도도 올려야 되고 색소 온도도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분사할 때는 몰드를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분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이게 굳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닦이지가 않는데, 혼자서 이제 전체적으로 빠르게 분사를 끝내시고 나면 이런 키친타올 같은 거 하나 깔아 놓으시고 얘를 갖다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 색소를 닦는 과정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해주냐면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에다 이제 초콜릿을 몰딩을 하잖아요. 초콜릿을 집어 넣고 난 다음에 초콜릿을 털어내시죠. 그러고 나서 초콜릿을 긁어낼 때 우리가 그 초콜릿을 다시 사용해야 되잖아요. 긁어낼 때 색소 같이 긁혀요. 그러면 그 색 초콜릿을 다시 쓰기가 어려워져요. 이미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이제 초콜릿이 몰딩이 된 다음에 초콜릿이 제대로 수축을 하려면 이 몰드 사이로 냉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색소가 묻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소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이 냉이 파고드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초콜릿이 수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건 수축되고 어떤 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분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 윗면에 있는 색소는 닦아내 주시는 게 좋다. 그런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세척하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미술붓으로 퐁퐁을 쓰세요. 이거 뭐 따뜻한 물에만 세척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퐁퐁 쓰세요. 왜 써야 되냐면은 카카오 버터는 어쨌든 기름이에요.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퐁퐁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그걸 따뜻한 물로 한번 싹 이제 씻겨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리는 게 중요해요. 수분을
수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컨벡션 오븐 한 90도 정도 맞춰놓고 몰드를 갖다가 이렇게 나란히 다 세워가지고 컨벡션 오븐에다가 말려요. 90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그렇게 물기를 말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몰드를 갖다가 이렇게 또 알콜로 한 번씩 닦잖아요. 이거 알콜로 왜 닦아야 돼? 위생적인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위생 때문에 닦는 것도 있지만 이 남아있는 수분 입자를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깨끗하고 예쁘게 나와요. 몰드 관리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진짜 이 봉봉 몰드를 많이 하시려면 굉장히 중요한 관리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몰드를 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발렌타인데이 시즌 때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인 시즌 때 많이 쓰진 않으니까 한 시즌 때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종이로 한번 싹 감싼 다음에 랩핑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둬요. 아예 그냥 뭐 수분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몰드는 관리하고 보관하시면 돼요. 뿌띠 중에 하나는 색소 분사를 할 거고요. 하나는 이제 초콜릿, 카카오 버터랑 화이트 초콜릿을 1대1로 섞었어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초콜릿 색을 분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다른 초콜릿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똑같아요. 화이트 초콜릿 지금 제가 1대1로 섞어서 쓴다고 했잖아요. 다크도 1대1, 밀크도 1대1 그냥 섞어서 쓰시면 돼요. 왜 섞어서 쓰냐면 초콜릿만 녹여서 분사가 되지를 않죠. 그쵸? 그 텍스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랑 섞어가지고 그 묽게 만들어서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케이크에다 분사할 때는 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온도 그냥 높을 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너무 차갑잖아요. 굉장히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분사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싹 다 먹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곁도 작업할 때가 좀 더 쉽게 분사도 그렇고 사용하실 수 있다. 아까랑 분사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얗게 붓는 거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얘질 때까지 분사해 주시면 돼요.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까지 업로드를 했거든요. 오늘까지 최종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모르고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원가를 알아야 세금 내야 되죠, 부가세 내야 되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제가 하는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